우주에 대한 탐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우주에 인간 외에 다른 지성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우주는 너무나도 넓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알 수 없는 외계 문명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만약 인간보다 훨씬 발전된 문명을 가진 지성체가 있다면 그들이 지구를 침략하고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마치 인간이 지구상의 다른 생물들 위에 군림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류 문명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발전된 문명들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즉, 인간이 우주 최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째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사이언스 베슬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 가장 고등 문명이다? 인류 문명과 같은 문명이 발생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학자들은 물과 산소, 온화한 기후를 가진 지구형 행성들이 생명체가 살기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인간 문명은 지구가 탄생한 지 약 45억 년 후에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미생물에서 시작해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다가 비로소 1만 년 전쯤부터 인간 문명이라는 것이 태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2015년 미국 나사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지구는 우주가 비교적 젊었을 때 탄생했다고 합니다. 태양계는 46억 년 전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우주에서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행성들이 단 8%만 존재했다는 거죠. 즉, 우주 전체의 역사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구형 행성이 100개라고 본다면 우리 지구는 그 중에서 8등 정도로 일찍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일찍 태어난 행성이니 고등 문명을 가졌을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우주에 남아있는 수소와 헬륨 가스의 양을 통해 추정된 결과였습니다.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은 별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형 행성이 생기기 위해서는 태영아 같은 별이 반드시 필요하죠. 100억 년 전 우주는 매우 빠르게 별을 만들었지만 그 당시 사용된 수소와 헬륨 가스의 양은 매우 적었다고 합니다. 반면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 별이 탄생하는 속도는 훨씬 느려졌지만 우주에는 여전히 남은 가스가 많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앞으로 우주는 오랫동안 별과 행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태어날 외계 문명들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미래의 행성이 몇 개가 생기고 문명이 몇 개가 생기든 말든 무슨 소용이에요? 현재 우주 안에서 지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해야죠. 맞습니다. 우주의 과거와 미래 전체를 보면 지구가 선배격이기에 앞으로 인류가 오랜 기간 살아남는다면 정말로 우주의 지배자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영겁의 시간이 흐른 뒤의 일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보다 먼저 만들어진 그 8%의 행성들일지도 모르죠. 사실 이미 존재한다는 그 8%의 행성들의 개수만 해도 사막의 모래알 개수처럼 무수히 많습니다. 그 행성들 중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우리의 선배들은 이미 상당수가 소멸했을 수 있다는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은하에서 지적 생명체가 가장 태어나기 좋았던 전성기는 우리 은하가 80억 살일 때, 지금으로부터 55억 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지구는 오히려 까마득한 후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55억 년 전에 탄생한 문명들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냐는 겁니다. 55억 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기에 그 당시 어떤 지적 생명체들이 문명을 이룩했다 하더라도 이미 오래전에 소멸하고도 남을 만한 거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인간이 우주 최강일 수 있는 이유는 선배들은 모두 죽었고 후배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시대를 잘 타고났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것들은 매우 단편적인 추정들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우리는 이 문제를 더 깊이 조사할 능력이 없죠. 실제로 우리와 필적하는 혹은 우리를 능가하는 외계 문명이 우리 옆에 존재하는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그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외계인을 찾고 그들과 교신하려는 시도를 반복해왔습니다. 외계인과의 통신 시도. 1950년 여름 미국의 로스앨러모스에서 점심 식사를 하던 엘리코 페르미, 에드워드 텔러, 허버트 요크, 에밀 코노핀스키, 이 4명의 세계적인 과학자들은 외계인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크기와 나이를 고려했을 때 인류 문명과 같은 고등 외계 문명이 당연히 존재한다는 데 동의했죠. 그때 페르미가 난데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나?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어디에 있는지, 왜 보이지 않는지. 이것이 외계인에 대한 유명한 난제, 페르미의 역설입니다. 페르미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인류는 끝없이 외계인과 교신하려 노력합니다.
1960년대에 시작된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세티 프로그램은 그린뱅크 전파 망원경을 통해 두 개의 가장 가까운 별 타우 센티와 엡실론 에리다니에서 오는 전파 신호를 탐지하려 했습니다. 물론 별 소득은 없었지만 이 프로젝트는 외계 생명체 탐사에 대한 시작점이 됩니다. 특히 프로젝트의 창시자였던 프랭크 드레이크는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것을 도입해 우리 은하에서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 방정식은 외계 문명과의 통신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후 1974년에는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아레시보 전파 망원경에서는 우주로 아레시보 메시지라는 것을 송출하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는 지구 생명체의 존재를 알리는 정보와 기본적인 수학, 화학 정보를 담고 있었으며 약 2만 5천 광년 떨어진 헤라클레스 성단 M13을 향해 발신되었죠. 아레시보 메시지에는 숫자, 원소 주기율표, DNA 구조, 인간의 모습, 태양계 구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데요. 이것은 인류가 외계 문명과 의사소통을 시도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77년 8월 15일 전파망원경으로 수신한 무선신호 하나가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마침내 외계인이 보낸 신호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당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제리 이만 교수는 빅이어 전파망원경에서 수신한 전파를 인쇄해 분석하던 중 아주 특별한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이만 교수는 이 소리가 워낙 특이했다 보니 당시 전파 기록지에 와우라고 적어놓았습니다. 그 뒤로 이 신호는 와우 신호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이 신호는 앞서 말한 세티 활동을 하던 도중에 발견됐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72초간 탐지된 와우 신호. 그러나 지적 생명이 보낸 것이라면 그 후에 유사한 신호가 반복적으로 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기에 결국 외계인의 신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고 연구팀은 잔뜩 부풀어 올랐던 기대를 접어야 했죠. 그렇다면 과연 와우 신호는 무엇이었을까요? 무려 40년이 지난 뒤에야 그 비밀이 밝혀졌는데 바로 한 쌍의 혜성이 내는 소리였다고 하죠. 이후 외계 문명과의 통신을 향한 인류의 노력은 우주 탐사선, 레이저 및 광학 신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과학적 방법론과 기술적 혁신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하는 중이죠. 아직까지 외계 생명체와의 확실한 접촉이나 통신이 이루어진 적은 없으나 과학자들은 외계 문명과의 접촉 가능성을 계속해서 높이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계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 인간은 이처럼 열심히 외계인을 찾고 있지만 그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앞서 말한 것처럼 외계 문명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외계인은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탄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더 극단적인 이론도 있습니다. 바로 우주에는 그냥 우리밖에 없다는 희귀한 지구 가설인데요.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서 지구만이 유일하게 문명이 발생할 수 있는 행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주에는 수많은 행성이 존재하지만 지구처럼 문명이 발생하려면 수많은 조건이 필요하고 그 수많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성은 지구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희귀한 지구 가설은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미 수학적으로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우리 은하에만 수십억 개가 존재할 수 있으며 관측 가능한 우주 내에서 추산되는 은하의 숫자만 수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주에는 이미 수십억 곱하기 수천억에 달하는 행성이 있다는 말인데 이 아득하게 많은 행성들 중에 인간과 비슷한 문명이 하나도 없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가정해볼 때 그들은 왜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첫 번째 가설은 너무 멀리 있기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류는 대략 약 100여 년간 우주에 전파를 쏴서 우리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전파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기에 이 정보는 지구 밖 백광년까지 나아갔겠죠. 그런데 문제는 백광년이라는 거리는 우주적 규모에서는 바로 코앞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코앞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황당한 추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외계 문명이 있더라도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옆집이나 옆옆집의 문이나 두들기고 있을 것이고 이 때문에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주가 매우 넓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앞에 나타나거나 우리와 교신을 할 수 있는 외계인들이라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선 문명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들은 광속을 뛰어넘는 속도로 우주를 항해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수천, 수억 배의 에너지를 사용할 것이며 우리 인간의 존재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착하다면 우리 지구를 보호하거나 가만히 놔둘 수도 있죠.
마치 걸어가는 개미떼를 밟지 않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들이 나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식민지로 삼거나 심지어 멸망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명한 과학자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한 외계 생명체는 새로운 행성을 정복하고 식민지로 만드는 유목민과 같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외계인의 존재를 의심치 않는 반면 어떤 학자들은 계속해서 인간이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거나 희귀한 존재 혹은 가장 강력한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믿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강력한 어떤 존재들에게 보호받거나 정복당하기는 싫으니까요. 인류가 우주 최강이냐고요? 최강이어야 합니다.